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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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명확장 1년. 안녕하세요. 명확장 1열 김은영입니다. 명확장 1열은 안산 명확장의 관객분들께서 독립영화를 감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을 나누는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저는 거기서 관객분들께서 다양한 시각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자 기획자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관객 두 분 모시고서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영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두 분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김정희예요. 네. 소개해서 뭐라 그래? 그냥 편안하게. 영화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영화 일주일에 4번, 3번. 엄청 많이 네, 보시네요. 많이 여기 와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영화를 보시는 김정희님 네, 오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93.1MHz 당신의 음악, 당신의 방과 음악 그 이상형 DJ님이 쓰신 나에게는 가까운 바다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바다는 어떤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나에게도 가까운 바다가 있다. 영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너무 표현을 시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선생님 근데 표현을 너무 시적으로 해주셨는데 성함이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월곶에서 온 권미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감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는 음악을 중심으로 영화를 감상하신다고 하셨고 선생님께서는 그 영화를 감상하실 때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보시나요? 아, 저도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선명한 것들, 네, 그런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개를 훔치는 방법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전에 저희 얘기했던 감독님, 네, 감독님 맞아요. 많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이렇게 어느 한 번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은 그 네. 영화가 너무 좋았다, 감동을 줬다 그러면 그 감독님의 영화를 막 파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볼 수 있는 영화를 거의 다 보고. 이번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김성우 네, 감독님이 김성우 촬영하셨죠. 낯선 감독님이더라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필모 보시면은 생각보다 보셨던 작품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의 공책이라든지 좋은 작품도 굉장히 많이 주셨던 감독님이셨었어요. 참고로 저는 영화를 볼 때 색감이라든지 이런 미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감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제 기준에서는 색감이 굉장히 예뻤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봤는데. 자연스럽게 보셨어요? 저는 주제는 굉장히 어두운데 맞아요. 되게 밝게 톤이 밝고 그래, 맞아. 저는 그 봉고차가 너무 예쁘게 네, 디자인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캠핑 같은 거 다닐 때 이렇게 캠핑차 꾸미고 하면은 딱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뭔가 그 새 가족이 집을 잃어서 갈 곳이 없어서 봉고차에 사는 것 치고는 너무 동화적이고 맞아요.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전세는 비쌀까? 500. 성당이 어디야? 성당이 비싼 동네인가 봐요. 전 세계를 울리고 웃긴 베스트셀러 원작. 개를 훔치자고. 걔한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30분이면 충분해. 전 세대의 마음을 훔칠 견범죄 휴먼 코미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엄청 보고 싶지. 세상 아빠들은 다 그래. 누나 이걸로 집 사. 아빠가 보고 싶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절찬 상영.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를? 거기 나오는 네. 사람들, 유명한 배우들, 네. 그 사람들의 그 본연의 그런 걸 그대로 음, 표현하는 것 저 같아. 최민수 같은 사람들, 맞아요. 약간 이게 뭐야 칩시 같은 그런 느낌들 맞아요. 그 잖아. 와일드한 느낌 너무 그걸 잘 그대로 살리셨죠. 표현한 것 같고. 맞아요. 최민수 배우님, 그다음 강혜정 배우님 또 생각나는 분이 김혜자. 맞아요, 김혜자 김혜자. 선배님. 김혜자 배우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고. 그럼. 엄청 멋있었죠. 그 김혜자 배우님의 그 카리스마 덕분에 그 마지막에 지소가 잘못을 그 이렇게 맞아요.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김혜자님의 그 배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장면들도 빛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카리스마 덕분에 아이한테 그렇게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더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죠. 더 네, 제일 낯설어 좋았지. 보이는데. 애들 연기가 애들 그 되게 표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저는 얼마 전에 TV에서 감독하면서 배우도 하시는 있는데 그분이 미국의 홈리스들에 대한 영화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네. 굉장히 음. 인상이 깊었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딱 보면서 그게 나와서 아. 그게 겹쳐지면서 좀 많이 이 영화가 개론치는 완벽한 방법이란 영화가 10살짜리 어린 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동화처럼 잘 푸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단순히 집을 갖고 싶어서 그 평당 500만 원 하는 집을 갖고 싶어서 그 평당이 동네 이름인 줄 알고 500만 원 가지려고 적당한 부자를 찾아서 그 너무 부잣집 황당하잖아. 그죠? 적당한 부자를 찾아서 그 부잣집 개를 훔치려는 그런 좀 되게 아이들의 시선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사고 뭉치 같은 귀여운 일들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홈리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그다음에 홈리스, 집 문제, 그다음에 어른들의 어떤 그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배신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체되는 그런 가족 문제도 굉장히 어둡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주 귀엽게 포장이 돼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탁 던져주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좀 홈리스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영화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잖아. 돈 문제, 그다음에 집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가족들 간의 어떤 갈등들, 여기서 다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떤 걸 가장 이 영화를 보면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까요? 저는 김혜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꼬마 친구한테 얘기하던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 포인트였는데요.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영화를 살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 잘못을 꼭 집어주던. 오, 맞아요. 맞아. 그 지소가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개를 훔치고서는 돌려주는 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김혜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잘못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보통 아이가 그렇게까지 막 잘못했다고 빌면은 귀엽고. 그래 네가 반성했으니까 괜찮아 용서해 줄게라고 그냥 좋게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죠? 나 같으면 그렇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거에 맞아요. 감동받아서. 맞아요. 근데 꼬마아이가 솔직하게 반성하면서 고백했다는 그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꼭 집어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어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김혜자 거기서 이제 마르셀 부인으로 나오는데 역할이 그 지소가 그렇게 잘못한 거를 막 고백을 했을 때 그래 네가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거는 변하지 않아. 라고 아이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벌을 주죠. 벌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매주였나 매일이었나? 그 마르셀 가게에 찾아와서 강아지 산책시키는 산책시키는 일을 매일 시켜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용서를 대신 해주겠다고 그렇게 어른으로서의 배려를 보여주죠. 관용을 보여주고.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보셨고 여기서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떤 거를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아이들 아빠가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 현실하고 너무나 요즘 그런 가정이 많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게 딱 저런 속에서도 애들이 밝게 저렇게 살아요. 근데 이건 요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의 사회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세상이 다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예요. 그렇지. 근데 이 가족들끼리 사실은 다 혈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깝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래, 맞아. 가족이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근데 지손의 집도 보면은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나쁜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 사이가 나쁘지는 않은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없어서. 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 없어서 없어서. 그래요. 맞아. 돈이 없어서. 그 보면은 아빠는 집 나가기 전에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비싼 구두 마지막으로 선물하고 거기다가 그 구두 상자에다 편지 써주고 아빠는 집을 나가고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다 파는데 그것만큼은 못 팔고 진짜 그쵸 도시락 그거 포장하러 알바로 가는데 그 높은 힐을 신고 가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 봉고차에 남아서 그 동네를 못 떠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부부는 사이가 좋아. 근데 진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요즘 사회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 저는 그 김혜자 마르셀 부인 사연 그 가족 얘기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보면은 거기는 돈은 부족하지 않아. 돈은 부족하지 않은데 아들이 미술하고 싶어하는 거를 반대했다가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면서 그대로 서로 절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집을 나간 아들의 마지막 소식을 들은 게 부부 소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르셀 부인이 그렇게 아끼는 강아지가 사실은 죽은 아들 집에 찾아갔다 발견한 강아지라서 아들처럼 키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서로 상처받지 않게 잘 전달하고 교감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두 분께서는 여기서는 아까 홈리스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걸 어른으로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준 그런 어떤 어른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선생님께서는 그 돈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해체되게 된 가족의 그런 아픔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딱 3개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이 영화가 혹시 동화가 원작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응? 동화가 원작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바바라 오커너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동화예요. 근데 이 김성호 감독님이 이 동화를 옮겨가지고 영화로 만들 때 대부분 바꾸지 않고 진짜 원작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오되 이제 어떤 배경들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정서에 맞게끔 그런 것들만 좀 신경을 썼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아까 홈리스 문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홈리스 문제가 한국보다는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차에서 거주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 원작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을 배경으로 이제 바꿔보면은 조금 한국 사람들한테 낯선 그런 풍경이었나 봐요. 온 가족이 봉고차에서 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한국 정서에 맞게끔 각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어떤 TV에 다큐 이런 거를 보다 보면 그 홈리스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저는 한 2-3번 본 것 같거든요. 다큐에서. 이 영화가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2014년도 작품이거든요. 오래됐죠. 근데도 재밌죠. 10년 전에 나왔는데도 재밌죠. 요새 나온 거 같아. 근데 지금 나와도 아무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잘 네. 만들었죠. 저는 영화 속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가족들 간의 소통 문제. 사실 이것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거나 이렇게 서로 대면대면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오해하거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 있잖아요.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의 어떤 역할. 근데 그런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지나가는 어른들의 한마디, 아이들이 지나갈 때 바라봐주는 어른들의 시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를 성장시키게 만드는. 근데 시대가 너무 무서워서 맞아요. 제대로 얘기도 못 그럼. 해주고. 맞아요. 요즘 낯선 사람 지나가면 네, 막 그래요. 신고한다고. 그렇죠. 진짜 무서운 세상이지. 그렇죠. 그래도 저는 근데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고백했던,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고백했던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어릴 때 그거를 너무 집 앞에 있는 슈퍼라서 당연히 이제 부모님한테 사장님이 이럴까봐 엄청 조마조마하고 저도 이제 혼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때 사장님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저한테도 그 이후로도 혼내키진 않으셨었어요. 딱 그날만 혼내셨어요. 제가 물건을 훔치다 들킨 날만 딱 혼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뒤로 이제 뭔가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그게 진짜 나쁜 짓이고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어른으로서 뭔가 배려를 해주시고 감동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저를 막 캐러멜 하나 훔친 애를 막 경찰에 넘겼다든지 막 어마어마하게 혼냈다면 슈퍼 사장님이 참 그쵸. 좋은 분이다. 그치? 그쵸, 그쵸.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어른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한마디 해주고 애들은 계속 사고치고 실수하고 그런 존재잖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어여쁘게 봐주고 잘못한 거는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러니까 그런 한순간순간들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성장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됐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어른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너무 세상이 무서우시다가 애들은 그런 말하는 한 거를 번도 다 이제 겁을 내잖아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아까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그럼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생각 한 마디씩만 해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경영을 했거든요. 거의 20년 정도 했는데 저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른의 역할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이제서 손녀딸을 보게 되니까 잘 몰라. 예쁘겠다. 그럼 생각이 더 많아지시겠어요. 손녀딸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미쳐 내가 답변을 못 해주겠어. 손녀딸 몇 살이에요? 근데 3살. 아 너무 예쁘겠다. 이제 네. 막 한창 할 것 같은데. 네, 막 영어로도 막 하고 막 애들이 너무 너무 막- 똘똘하니까 요즘에. 뭐 그림책 보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답변을 못 해주겠더라고. 나 쟤를 되게 안아주지 한 번 안아줬나 봐. 무거워서 못 안아나. 요즘은 옷에만 내도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영화 속에 나오는 지소는 평범한 아이 같이 느껴져요? 아니에요. 평범하지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같아요? 아이가 어떤 어떻게 점에서? 이렇게 치밀할 수 있을까 그래. 많이 놀랐어요. 근데 계획이 되게 허술하잖아요. 네. 치밀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 근데 아이 치고는 허술하잖아. 치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애들 다 그 정도로 똑똑해요, 언니. 똑똑하지. 똑똑해. 엄청 똑똑해. 똑똑하지. 허술한 편이었어. 그러니까 되게 치밀하게 개를 세웠지만 뭐 개를 훔친다까지는 세우지만 어디다 숨기는지 생각을 안 하잖아. 그렇지.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거지. 되게 귀여웠지. 그 동생도 참 꿀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동생이 너무 동생이 귀여웠죠. 한마디 한마디가 안 했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형제들도 조금 있고 친척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뭐 도와주고 아니면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겠지, 옛날에. 그쵸. 그리고 형아들이나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면서 또 따라 배우기도 맞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 오빠 따라서 취향이 생기기도 하고 많이들 그랬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화를 보기 시작하면은 제 동생이 저를 따라서 만화를 보고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제가 오빠한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 이제 오빠들이 산 책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책들이 다 이동길 교수, 김영석 교수, 이혜인 수녀님 이런 책들을 오빠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봐가지고 그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기 오빠.
나는 못 떨어져서 나는 일찌감치 나와서 얘들 방학 때 가면 얘들이 있었어 애기가. 아, 그러니까 전혀 몰라. 차이가 많이 나니까. 두 차이가 많이 분이 좀 났다. 자매 분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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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은 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무겁고 막 그런 주제보다는 영화 속에서 어떤 게 재밌었는지 좀 얘기를 다뤄보다 보니까 요 그 주인공이 10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내 10살을 돌아봤더니 내 10살은 너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그렇지. 같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해.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10살은 원래 그런 나이가 많은데 지소 영화 속의 지소는 집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살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요즘 살기가 되게 빡빡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픈 것 좀 같아요. 가슴은 아프더라고. 네. 맞아. 그렇죠. 10살이 그런 고민을 짊어지고 있다는 게 네. 너무 안타까웠어. 그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런 한 줄평을 남겨놨더라고요. 아주 귀엽지만 사려 깊은 배려가 묻어나는 영화라는 그 뉘앙스의 한 줄평을 남겨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래서 저희도 이 영화를 보고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저희도 사려 깊게 어른들로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서도 매 순간 저희가 아이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산 명화극장 1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영화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